하이냥 라니짱입니다. 구독할 거지? 자, 오늘은요 플레인 푸딩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좀 몸이 아주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저를 위해 푸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이 푸딩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병문안 갈 때도 푸딩을 선물한다고 하는데, 이 푸딩이 그냥 달콤한 디저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안에 이제 계란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이래서 많은 영양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문안 가는 환자의 선물로 많이 산대요. 만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사다 줄 사람이 없으므로 아픈 저를 위해 제가 푸딩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일단 준비물은요. 자, 여기 생크림 보이시죠? 생크림. 생크림은 한 125g 정도 필요하고요. 우유 필요한데요. 저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속 편한 저지방 우유로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우유로 하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 우유는요. 한 875g 정도. 좀 많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 스카치가 있죠? 브랜디가 필요한데요. 술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브랜디 종류로 아무거나 하시는 게 괜찮은데 럼이라든지 이런 거. 그 대신에 뭐 소주, 와인 이런 건 안 돼요. 꼭 브랜디 종류의 술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바닐라 엑스트랙. 바닐라 엑스트랙은 바닐라 브랜딘 죄송해요.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요. 바닐라 에센스인데요. 저는 이게 한국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캐나다 갔을 때 꼭 이거를 사오는데, 캐나다나 미국은 빵을 만들거나 케이크를 만들 때 바닐라 오일을 거의 안 써요. 바닐라 엑스트랙이라는 바닐라 에센스를 쓰는데요. 한국은 대부분이 바닐라 오일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오일을 쓰실 경우에는 빵 맛이나 케이크 약간 뭐 크림이라든지 느끼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느글느글? 근데 이 엑스트랙을 넣으면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시려면 빵 전문으로 뭐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근데 백화점에도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닐라 엑스트랙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정 없으면 바닐라 오일을 쓰셔도 되는데요. 맛은 약간 느끼한 그런 맛이 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엔 설탕. 자, 설탕 꼭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저는 집에서 항상 일반 설탕이 아니고 요 자일로스를 써요. 요 자일로스가 단맛은 설탕 맛 그대로인데요. 몸에 흡수가 거의 안 되고 배출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뇨병 환자시라든지 몸이 안 좋은 사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설탕이 아주 좋아요. 그 저는 집에 일반 설탕이 전혀 없어요. 항상 자일로스 백설탕이라든지 자일로스 흑설탕 이렇게 갈색 설탕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오늘은 흰 설탕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계란, 달걀이 빠질 수가 없지요. 통통한 애가 맛있겠네. 얘는 8개. 아, 맞다. 설탕의 그람수를 말씀 안 드렸네요. 설탕은 2개가 필요해요. 한 개는 소스를 만들 용도의 캐러멜 소스를 만들 용도의 설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푸딩을 만들 용도의 설탕이 필요해요. 소스를 만들 용도는 푸딩 6개 분량에 한 50g 정도 필요한데 저는 좀 많이 먹는 타입이라서 100g. 그리고 요게 이제 푸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150g. 요렇게 필요해요.
요 자일로스는요, 많이 넣으셔도 단 거 같은데 많이 달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몸에 흡수가 안 되니까 아주 걱정 없이 쓰셔도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란은 8개. 자, 재료는 요렇게 이제 다 됐고요. 볼은 약간 작은 애, 중간, 조금 큰 애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물은 중탕을 해야 되니까 물을 약간, 여기 보시면 한 6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큰 거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냄비랑 요 볼이랑 좀 잘 맞아야 돼요. 이따 중탕을 해야 되니까 잘 맞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냥 일반 냄비. 코팅이 잘 된 거면 좋아요. 캐러멜 소스를 해야 되니까 코팅이 잘 된 애로. 자, 그리고 포크 필요하고요. 온도계가 필요해요. 이 중탕할 때 온도를 재셔야 되는데 온도계가 없다. 아, 그럼 내가 사야 되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여자분들은 탕에 들어가시면 이게 어느 정도 온도다. 이런 거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니면 손등에 이렇게 떨어뜨려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딜 정도의 그런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손등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스패츌라가 한 2-3개 정도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채 걸러야 하니까 잔잔한 채 하나 있으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저울이 꼭 있어야 돼요. 한식이나 솔직히 음식할 때는 그냥 내가 이렇게 넣으면 돼 라고 하지만, 베이킹을 하시거나 빵을 하실 때 반드시 저울이 꼭 필요해요. 정확한 무게를 하셨을 때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꼭 이 저울은 꼭 쓰시는 이유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지만 대충 감각이야 이러고는 이렇게 넣으시면 빵이 그날그날 맛이 틀려요. 그래서 꼭 저울로 다르셔야 돼요. 얘는 없으시면 하나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뭐 이런 마트 가시면, 아니면 뭐 할인마트 이런 데 가시면 있으니까, 다이소에도 있더라고요. 다이소가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뭐 한 번 정도 쓰실 거면 그냥 싼 거를 추천드리지만, 오래 쓰실 거면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사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짜잔. 그리고 얘는 이제 푸딩을 담을 그릇인데요. 유리 그릇을 이런 걸 하나 온폭한 거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자, 저는 조금 커요. 요 정도, 대략 한 7cm. 이 컵을 어디서 났냐면은 일본 갔을 때 정말 백화점에서 맛있는 푸딩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푸딩집에 푸딩을 종류별로 다 산 거예요. 종류별로 다 사고, 처음엔 6개, 그 다음에도 가서 6개. 그래서 이 유리 그릇에 넣어주는데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심지어 재활용 값 너무 좋아요. 많이 무겁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을 다 먹고 씻어서 캐리어에 넣어서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이 병을, 그래서 병이 똑같아요. 저는 이게 산 게 아니고 갖고 온 거고요. 이런 병이 없으시면은 요거랑 비슷한 뭐 컵을 쓰셔도 되고요. 종이컵 같은 걸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유리컵 요만한 거 잘 나오잖아요. 요런 거 6개 정도 준비하시면 좋은데, 보통 하시는 분들은 한, 제가 이 용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한 150, 200ml 정도 들어가는 거, 그 정도 크기의 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뚫려 있거나 하면은 반드시, 요것도 갖고 왔어요. 일본에서. 자, 요거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푸딩의 윗면이 마르지가 않고 보관이 잘 돼요. 그래서 꼭 닫아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말 이런 거 난 없어요 하시는 분은 랩을 싸셔가지고 꼭 보관을 하셔야지 그냥 이채로 귀찮아 하고 딱 넣어놓으시면 푸딩의 윗면이 다 말라서 맛이 없어요. 그리고 금방 상하기도 하고요. 물 같은 것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위에 덮어주시는 거를 부탁드려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뭐 반찬 그릇 같은 거 있죠. 우리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똑딱똑딱 되는 거.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그거 뭐 오븐에 들어가고 렌즈에 들어가고 이런 거 하셔도 뜨거운 물 버도 돼요. 이러는 거는 하셔도 돼요. 그런 거가 조금 더 보관하시기는 쉽기는 한데 모양은 안 이쁘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고요. 라니짱 이제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시작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재료는 캐러멜용 설탕 50g 또는 100g, 100g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 두시고 남으면 조금 더 안에다 소스를 넣어 주시는 게 좋으니까 100g, 그리고 우유는 875g, 생크림 125g, 설탕은 150g, 그리고 계란은 8개, 브랜디는 10g, 바닐라 엑스트랙, 바닐라 에센스는 아주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바닐라 엑스트랙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쓴맛, 텁텁한 맛, 이런 떫은 맛, 이런 맛이 나기 때문에요. 아주 조금만, 소량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자, 설탕, 이게 이제 100g이거든요. 이거를 불을 켜시고요. 근데 불을 약간 중약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화력이 세면은 이 소스가 금방 타기 때문에 까만 빛깔이 나서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다 담아주시고요. 손 씻었어요. 그리고 물을 조금 준비합니다. 지금은 넣지 않고요. 옆에 놔두셨다가 자, 이거를 이렇게 스패츌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설탕이 이제 녹기 시작하거든요. 띡띡띡띡띡. 자, 약간 굳어있는 이런 설탕들은 스파츌라로 이렇게 누르시면서 저어주세요. 이거 불이 너무 약하네요. 조금만 세게 할게요. 잘 저어주시면요. 이게 이제 색깔이 좀 변해요. 색깔이 변할 때 물을 넣으시면 색깔이 확 변하는데 볶으실 때 너무 강한 불로 볶으시면 나중에 이게 까만색이 나와서 푸딩이 이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트나 아니면 푸딩집에 가서 살 때 굉장히 이쁜 캐러멜색 있죠. 그렇게 나오려면 약간 중약불에 하셔서 해야지, 안 그러면 색이 안 이뻐요.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시면서 하얀 설탕이 이제 변하는 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저는 부음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제가 노래를 가끔씩 부를 수도 있답니다.
색이 이렇게 돼요. 보실보실보실하게. 젖지 않고 이렇게 놔두시면 얘가 좀 뭉치거나 아니면 잘 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를 한 5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설탕이 녹으면서 부글부글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요. 끓으면 이게 이제 큰 거품에서 잔거품으로 바뀌거든요. 그럴 때 물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설탕이 녹기 시작했지요. 자, 더 적겠습니다. 이 커스터드 푸딩은요, 사실 판매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푸딩은 많기는 한데, 뭐 초코 푸딩, 뭐 바나나 푸딩, 그런 푸딩은 참 많은데, 이 옛날식 일본 커스터드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전 어렸을 때 다른 푸딩은 하나도 안 먹고 이 푸딩만 먹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다른 푸딩은 별로고 꼭 이 커스터드 푸딩만 먹어서 이 레시피를 저한테 선사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다 녹았어요. 자, 이 색깔이 변한 게 보이시죠? 연기도 나고요. 얘가 이제 다 녹아서 잘 저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턴 디디디디디디 잘 저어 주시고,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얀 설탕이 브라운 빛깔로 나기 시작했어요. 자, 소스를 만들 때는요, 꼭 코팅이 잘 된 판에 이 스파츌라 같은 걸로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들러붙어요. 그래서 소스가 맛있게 나오지가 않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마지막까지 소스를 다 쓰실 수가 없어서, 자, 꼭 코팅이 잘 된 그런 거를 냄비를 쓰셔야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색깔이 이쁘게 변하죠? 얘가 이제 부글부글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색이 점점 이쁜 색으로 변하죠. 꼭 버터를 넣은 것 같은 이런 색깔로 이제 변했어요. 자, 그리고 이 소스를 만드신 다음에는요, 반드시 뜨거울 때 얼른 컵에 부어 주셔야지 이게 금방 굳어버리거든요. 놔뒀다가 이따 부어야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소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색이 이쁘게 됐죠? 아,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색이에요. 너무 갈색도 안 되고, 너무 까만색도 안 되고, 너무 하얀색도 안 되고. 너무 하얗면 푸딩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푸딩에 배어 나오는 색이 이쁘지가 않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끓기 시작할 거예요. 이 거품 보이시죠? 얘네가 이제 불불불 끓기 시작했어요. 끓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품이 나와요. 이 거품을요, 불을 살짝 약불로 줄이시고 막 저어주셔야 돼요. 자, 불 끄시고 이때 물을 살짝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소스를요, 이제 여기다 부을 건데요. 여기다 하나씩 컵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부으신 다음에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가만히 놔두세요. 그래서 이제 소스가 남으면 좀 소스 덜 부은 쪽에다 분배를 하셔서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아요. 색이 이쁘게 나왔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긁어서 부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컵에 다 들어갔어요. 자, 이 컵에다 다 넣은 거는요, 이대로 잠깐 보관해 주세요. 저처럼 제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졌죠. 이 소스가 얼마나 빨리 마르냐면 금방 부었는데도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단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제 식힐 동안 가만히 놔두시면 얘네는 이제 식어서 캐러멜 소스가 굳어요. 자, 이제 중탕을 할 건데요. 중탕을 하시기 전에 아까 캐러멜 소스를 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냄비는요, 반드시 뜨거운 물에 물을 먼저 부어 주시고요. 조금 한 5분 정도 뜨거운 물에 담가 두신 다음에 재빨리 닦아 주셔야 돼요. 이 캐러멜 소스 자체가 빨리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참 놔뒀다가 닦으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냄비를 버릴 수가 있으니까 꼭 설거지를 먼저 하신 후에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나중에 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통 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하게 되면 냄비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왔고요. 자, 이제 냄비에다가 중탕을 할 건데요. 먼저 냄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cc 정도의 물을 붓고요. 자, 냄비가 좀 큰 냄비예요. 이게 한 2000cc 정도, 한 1800cc 정도 들어가는 큰 냄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사이즈가 맞는 이런 볼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불을 켤게요. 불은 가급적이면 강불로 켜셨다가
중불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중탕을 할 때 물이 넘치니까 물을 좀 약간 자박자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볼을 얹을게요. 볼을 얹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물이 안 나와야 돼요. 아이고, 너무 세게 눌렀나 봐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요. 뭐를 넣냐면 아까 준비했던 자, 우유를 부을게요. 우유를 넣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유는 875g, 875g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크림. 자, 생크림은 아까 125g. 그래서 저는 미리 이렇게 다 준비를 했거든요. 생크림 125g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불은 약간 좀 줄이고요. 약간 중불 정도로. 아까 설탕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50g인데 이거를 여기다 설탕도 넣어주셔야 돼요. 설탕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이게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일로스 슈거는 오히려 많이 달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소리가 나죠? 음악 소리 같이 둥둥둥둥둥둥. 이거를 잘 저어주세요. 중탕하는 소리거든요. 둥둥둥둥둥둥 잘 저어주시고요. 그럼 안에서 이렇게 설탕이 녹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사각 이런 소리 나죠? 이 설탕이 지금 녹고 있는 소리거든요. 꼭 한겨울에 눈이 쫙 내렸는데 거기 눈을 밟는 듯한, 나 혼자 아무도 안 밟는 그 하얀 눈을 밟는 듯한 그런 사각한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제 거의 다 설탕이 녹았어요. 자, 여기 위에를 잡아도 혹시 이런데 잡아도 뜨겁지 않을까요? 네, 뜨겁습니다. 그래서 살짝 잡으시고 불이 너무 세면 또 손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갖고 요 위에를 살짝만 잡아주세요. 이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런 냄비 이런 냄비 잡는 거 있죠? 그거를 살짝 잡으시고 이렇게 저어주셔도 돼요. 자, 저는 그냥 잡겠습니다. 자, 이제 온도가 40도, 42도면 사실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온도계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현재 36도 나오고 있고요. 36도면 딱 체온 온도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계가 내가 없어요. 지금 현재 36도 떨어지네요.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뜨셔서 손에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체온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찬가? 미적지근한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저어주시고요. 자, 한 번 더 온도계를 들어가 볼게요. 34, 35, 36, 37, 38, 39, 40, 40, 41, 자, 42. 네, 이제 됐어요. 42도 정도 되면 불을 꺼주시고요. 이 온도가 다시 한번 손등에다가 제가 손등에다 다시 한번 댈게요. 이렇게 됐을 때 따뜻하네 라고 하면 돼요. 엄마들이 애기 있으신 엄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애기 우유 이렇게 만지시는 온도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더 뜨거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탕을 다 완성했습니다. 아이 뜨거워. 자, 이를 잠시 놔둘게요. 자, 이제 이 조그만 볼에다가 계란을 깨트려 넣을게요. 8개를 깨트려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볼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소금은 넣지 마세요. 소금이나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를 확 저어도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거품이 나지 않게 이렇게 좀 젠틀하게 살살 이렇게 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젓가락이나 이렇게 포크로 저어주시면 잘 풀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실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란말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저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이거가 거의 대충 다 풀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자, 큰 볼이 있죠? 큰 볼을 사이즈가 얘보다 확연히 틀려요. 얘는 좀 작은 애고 얘는 화면에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좀 큰 애거든요. 준비하셔가지고 이 옆에다 두시고 아까 중탕한 거가 있잖아요. 중탕한 애를 데리고 오셔요. 중탕한 애를 데리고 오셔서 자, 이쁘게 한번 저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얘는 뜨겁잖아요. 근데 뜨거운데 이 찬 거를 넣으면은 익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익죠. 뜨거운 데다가 찬 걸 넣으면 당연히 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섞는데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중탕한 데다가 약간 아까보단 식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뜨겁거든요. 계란에 비해서는 요거를 재빠르게 저어 주셔야 돼요. 계란을 한 번에 확 부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넣으시면서, 아이고 튀었다, 재빠르게 저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요 집에서 계란국 하실 때도 쓰셔도 돼요. 그러면 계란이 전혀 익지 않아요. 뜨거운 물 있죠. 우리 왜 계란국 하는데 다시는 내야지, 계란은 빨리 넣어야지, 시간은 없지, 이럴 때, 그럴 때 요 비법을 쓰시면 돼요. 아주 한 번에 확 붓지 마시고 조금 가늘게 부으시면서 재빠르게, 자, 회오리가 생길 정도로 재빠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잘 섞여요. 익지도 않아요. 요건 젓가락으로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전 아까 쓰던 포크가 있어서 그냥 쓰는데. 자, 다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까 잘 풀어지지 않은 그 실이기 때문에 익은 건 아니에요. 어차피 체에 걸러야 돼서 괜찮으니까 익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탕한 거하고 계란하고 이제 믹스를 했고요. 얘를 체에다 걸러 주셔야 돼요. 아까 큰 볼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큰 볼, 이거를 이렇게 체에 걸러주세요. 체에 걸르는 이유는요, 물론 불순물도 제거하는 이유도 있지만 부드럽고 보들보들한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이 푸딩이 보들보들하게 애기 엉덩이처럼 똥똥하게 톡톡 그렇게 튀어오를 때 제일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걸리는 거. 자, 이제 조금 더 부어볼게요. 하실 때 너무 확 붓는 것보다 천천히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느 정도 되면 한번 포크나 젓가락으로 채를 한번 이렇게. 맛있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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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져라. 내 푸딩은 맛있어져야 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자, 그리고 이렇게 불순물이 여기 많이 걸러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밑에 잘 안 떨어진다 싶으면 한번 버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한번 버려주시고, 다시 한번 마저 부을게요. 밑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사실은 이 방법을 한 2번 정도 하시면 더 부드러운 푸딩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한 번만 해주셔도 돼요.
자, 오늘 저는 2번을 걸리겠습니다. 실처럼 이렇게 잘 나오죠? 이게 이제 많이 걸러졌어요. 푸딩은 사실 집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찮으시면 사 먹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시판은 잘 안 먹는 이유가 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고급, 그렇다고 제가 입맛이 고급인 건 아닌데 이런 약간 좀 고급하는 그런 빵집이나 이런 데에서 하시는 푸딩은 좀 비싸긴 해도 달지가 않아서 제가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만들기 귀찮을 때는 편의점이나 그런 뭐 마트에서 파는 이런 거는 제가 종류별로 웬만한 걸 푸딩을 다 먹어봤는데 너무 달더라고요. 확실히 설탕이 일반 설탕을 또 쓰시고 이러니까 너무 달아서 아이들 주시거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그리고 특히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 그런 거 되게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추천을 안 드려요. 제가 원래 푸딩을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정말 있는 푸딩을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일본 갔을 때 일본 편의점에서 이 푸딩이 있길래 정말 다 사 먹어봤어요. 근데 한국 푸딩하고 다르게 단맛이 많이 없더라고요. 진짜 몸에 좋은 맛 같은, 많이 달지 않았어요. 게 중에 몇 개 단 게 했긴 했는데 로손이라든지 세븐일레븐 이쪽 편은 많이 달지 않은 거가 많더라고요. 자, 이제 다 걸렀고요. 자, 여기 끝을 한번 살짝 이렇게. 자, 짜잔. 1차로 걸른 계란이에요. 계란하고 아까 중탕 믹스. 이 상태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하얀 게 많이 떠 있어요. 자, 걸으신 다음에는요, 이거를 약간 좀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계란이 이런 것 때문에 텁텁할 수도 있고요. 우리 왜 국 끓이면 위에 올라오는, 이렇게 보글보글 끓으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거품 같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푸딩이 이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골고루. 자, 저는 한 번 더 채로 걸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채로 거르기 전에요. 아까 말씀드린 스카치. 자, 브랜디가 필요한데, 브랜디는 많이 안 넣으셔도 돼요. 뭐 10g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아이들 줄 건데 브랜디 넣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코올이 오븐에 들어가면서 다 날아가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맛을 좀 보셔도 돼요. 안 익었는데 먹어도 돼요? 그럼요. 조금 맛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 맛이야. 저는 브랜디를 조금 더 넣을게요. 아이들 주실 분은 향만 날 정도로 해서 아까 그 정도, 이 정도 스푼 하나로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어른들은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향만 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진한 술 초콜릿 같은 그런 향이 나기 때문에.
이 맛이야. 어떡해, 너무 좋아. 제가 만들고 제가 좋아하네요. 자, 얘는 이렇게 놔두고요. 다음에 바닐라 엑스트랙. 바닐라 엑스트랙을 넣는데 얘는 정말 조금만 넣으셔야 돼요. 정말 진짜 조금. 자, 일단 이 정도 조금 넣으시고요. 잘 저어주세요. 이렇게 저어주신 다음에 이 바닐라 엑스트랙을 너무 많이 넣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텁텁한 맛이 나요. 이거 뭔 맛이지? 왜 이렇게 뜨지? 씁쓸하지? 떨지? 이런 맛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넣으신 후에,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만 떠서 맛을 한번 보시면, 자, 전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너무 안 넣어도 계란에 날비린내가 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 조금만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맛이 안 나도 돼요? 아니요, 향은 나야 돼요. 왜냐하면 계란의 날비린내를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바닐라 맛이 좀 나긴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맛을 볼게요. 그래, 이 맛이야. 자, 다 됐습니다. 맛있죠, 맛있죠. 라니가 만들었는데도 맛있죠. 네, 자화자찬하는 라니짱이었습니다. 자, 바닐라 엑스트랙 하고요. 여기다 놔두고 요거를 한 번 더 걸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불순물 같이 이렇게 기포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좀 떠 있어요. 이 상태로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계란 위에가 매끄럽지가 않고요. 푸딩을 만들었을 때 푸딩 안이 구멍이 뻥뻥뻥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르겠습니다. 자, 볼은 다른 걸 준비하시고요. 아까랑 마찬가지로요. 자, 체에다가 걸러주세요. 살짝씩 떨어뜨리셔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잘 걸릴 거예요. 이뻐, 색이 너무 이뻐. 자, 내가 아픈 팔은 팔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쁘죠? 색이 너무 이뻐. 어떡해. 이거를 굳이 컵에 안 넣고 파운드 케이크 틀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셔도 돼요. 선물하실 때는 그런 데 넣어서 가져가셔도 좋아요. 근데 컵 같은 데다 이쁘게 해가지고 데코에 그 뚜껑 덮어서 리본으로 해서 갖고 가면 정말 더 좋아하세요. 자,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한 번 걸러도 요런 불순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두 번을 걸르거든요. 입안에서 꺼끌거리는 푸딩의 느낌이 싫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네, 요런 하얀 요런 게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두 번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 걸은 푸딩 중탕물이 완성. 자, 이제 그러면 여기에 담아 볼게요. 아까 이거
만든 거 있죠? 믹스. 이거를 이제 컵에다가 담을게요. 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컵을 준비를 했거든요. 컵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엔 아까 6개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이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물 믹스한 게, 그래서 3개를 더 추가시켜서 지금 9개를 했어요. 만약에 이런 컵이 없다 그러면 파운드 케이크 틀 있죠. 그런 데다 하셔도 되고, 근데 이게 양철틀 이런 데 말고 일반 일회용 파운드 케이크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종이컵에 하셔도 되고, 또는 뭐 타파통 이런 거 오븐이나 렌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 뚜껑 이렇게 있어갖고 탁탁 이렇게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넣으셔도 돼요. 그런 거에다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편하신 컵에다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200cc 정도 되는 컵, 이게 9개 정도 되고요. 만약에 믹스한 이 물이 남으면은요, 하루 정도, 하루 이틀은 냉장고에 괜찮으니까 넣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구우시면 돼요. 자, 저는 지금 오븐을요 150도에 맞춰놓고 예열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원래 꽉 채워서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채우는 스타일이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컵에 3분의 2 정도만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비워주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저는 워낙 욕심쟁이니까, 나는 욕심쟁이, 우후후.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밑에가 캐러멜 소스 아까 부은 거고요. 그리고 위에 기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기포들은 젓가락으로 뽕뽕 이렇게 해서 터트려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모양이 이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 터트려 주세요. 지금 하나하나 제가 빠르게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씩 다 담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다가 흐르시면 휴지로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 어차피 이 트레이에 이렇게 지금 물이 보이죠? 제가 미리 물을 좀 담궈 했는데 뜨거운 물을 좀 해야 되니까 지금 포트에다가, 포트가 안 보이네. 포트에다 뜨거운 물을 조금 데워 놓을게요. 아니, 그런데 뭐 물을 어디다 넣을 데도 없는데 물을 왜 넣어요? 왜 끓인대요? 물은 어디다 끓이냐면요, 어디다 넣을 거냐면 트레이 안에다 넣을 거예요. 지금 푸딩 위에는 절대 물을 부으시면 안 되고요. 트레이 안에다 넣을 건데 약간 중탕을 하시면서 이게 오븐에 구워 주셔야 돼요. 꼴딱꼴딱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꼴딱꼴딱. 지금 저는 조금 이 믹스물을 아까보다 좀 넉넉하게 좀 더 했어요. 내일도 또 해 먹으려고요. 그리고 물을 처음에 너무 많이 넣으시잖아요, 트레이에. 그러면 뜨거워서 잘 이게 못
잘 집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장갑, 오븐 장갑이나 이런 걸 쓰셔서 하긴 하지만 물이 넘쳐서 밑에 흐를 수도 있고 약간 화상 위험도 있으니까 트레이에다 물 부시는 거는 조금만 부으신 다음에 일단 오븐에 넣으셔서 물을 부어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거의 다 제가 분배를 다 했어요. 이렇게 이쁘죠? 이쁩니다. 이뻐요. 자, 이렇게 넣다 보면은 약간 높이가 제각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냥 더 넣으시면 돼요. 아이, 제가 더 높아? 너무 높지만 않게만 넣으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뭐 꼴딱꼴딱꼴딱 찰 정도로 이렇게 넣으시면 안 좋고요. 자, 마지막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흐르는 거는 이렇게 꼭 닦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좀 닦아 주셔야지. 자, 여기 높이가 좀 이제 다르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없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더 넣어주세요. 좀 맞춰서. 너무 많이 넣었다 싶으면 조금 덜으셔도 좋은데,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구멍, 이제 방울을 뽕뽕, 뽕, 뽕, 뽕. 터트려주세요. 방울은 많이 이게 생기는 게 맞아요. 그 계란을 젓거나 할 때 생기는 거니까 그냥 터트려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위 표면이 이쁘니까. 짜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어볼까요? 자, 이제 오븐에 들어갈 건데요. 이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 트레이에 가해 쪽으로 뜨거운 물을 이렇게 좀 부어주세요. 조금 붓는 게 아니라 수평을 이렇게 맞추신 후에 트레이 넣으신 다음에 수평을 맞춘 후에 물을 부어주세요. 자, 됐죠? 이렇게 수평을 맞춘 다음에 넣는 이유는 안 그러면 물이 한쪽으로 새요. 자, 그리고 푸딩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물은 푸딩 컵에 혹은 틀에 1cm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집어 넣겠습니다. 짠, 보이시죠? 이제 넣고요. 자, 150도에 한 35분, 40분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이제 좀 상태를 봐서 이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으면 안에가 꿀렁꿀렁하게 이렇게 흔드는 게 보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45분 그 정도를 해요. 제 거가 워낙 높이가 좀 있는 거라서 45분 정도 하니까 이게 맛있게 익더라고요. 자, 그러면 45분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븐에서 꺼내볼까요? 띠디디디디디. 이쁘다. 자, 꺼내볼게요.
색이 굉장히 이쁘죠? 안에도 노랗게 잘 익었어요. 아이 뜨거. 잘 익었고요. 뽕뽕뽕뽕. 와, 맛있겠다. 잘 익었어요. 자, 제가 아까는 전기 오븐에 넣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기 오븐에 넣어서 뺐는데 망했어요. 전기 오븐으로 제가 하는 건 사실 처음이고 지금은 가스 오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전기 오븐이 안 맞나 봐요. 자, 시간은 정확하게 65분을 제가 구웠고요. 150도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스 오븐에서는 뽀동뽀동한 이쁜 푸딩이 만들어졌습니다. 귀엽지요? 색깔도 잘 났어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바깥에다가 두고요. 하룻밤 식혀서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밖에 이렇게 좀 식혔어요. 밖에 이렇게 식혀야지 얘네들이 아시다시피 뜨거운 거를 곧장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 식힌 뒤에 뭐 굳이 하룻밤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름이나 이런 때는 워낙 덥고 뭐 이러니까 빨리 안 식혀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때는 사실 좀 날씨 선선하고 이럴 때는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밖에 놔두신 다음에 반드시 뚜껑을 덮으셔가지고 위에를 보호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차갑게 식혀진 거를 다음날 그릇에 담으셔서 드시면 돼요. 자,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영상을 찍겠어요. 자, 이제 다음날이 되었어요. 컵에서 하나 접시에 담아봤고요. 뽀당뽀당 이쁜 푸딩이 되었답니다. 이쁘죠? 자, 뻥. 이뻐, 애경당이. 자, 먹어볼게요. 이거 부들부들한 거 보이시죠? 부들부들부들. 되게 부드럽게 잘 됐고요.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보이시죠? 탱글탱글. 탱글이가 살아있어요. 만드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아무래도 수고를 좀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정말 옛날식 커스터드 푸딩이 돼요. 일본 가셔서 드셔본 분들은 이 맛이 그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달지 않으면서 탱글탱글하면서 부드러운 맛. 집에서 커스터드 푸딩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